안녕하세요. 첫 번째 여우 골라주신 분들, 그 사람, 그 이후 후폭풍이 찾아왔을까?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가 어떤 갈등이나 오해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이 빚어졌다. 그 이후 나는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데, 너에게도, 멀쩡해 보이던 너에게도 과연 후폭풍이 찾아왔을까? 오늘 한번, 메시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이 골라주신 카드부터 살펴볼게요. 은둔자 카드 뽑으셨어요. 그렇다면 저쪽 상대방분 되게 지금 뭔가 자아 성찰의 시기, 나를 되돌아보는 뭐 이렇게 분석해보는 그런 순간을 겪고 계실 수 있다.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서 내가 뭘 했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잘 되었었고 그때 순간들을 막 떠올리고 하면서 뭐 후폭풍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솔솔 들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카드를 열어보면서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투컵. 컵이 두 개. 처음에는 뭐, 우리 사이에 이렇게 좋은 관계로 흘러갔던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좀, 어,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게 우리 관계를 좀 그르치게 했다. 뭐 개인적이든 직업적이든 뭐 여러분과 그 상대방분의 관계든 어쨌든 이제 뭔가 친밀했던 그런 유대감 같은 게 예, 우리가 그 갈등이 불거진 그 이후 유대감 같은 것에 조금 금이 갔다. 예, 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 처음에는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관계도 좋았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무언가를 할 때, 뭐, 내가 찰떡같이 말해도 콩떡같이 알아듣고, 막 이런, 뭔가 이렇게 교감 같은 것도 잘 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 조금 어긋남을 계기로, 아, 내가 몰랐었던 면이 있네, 라는 식으로, 조금, 이 파트너십이나 조화로움 같은 게 살짝 금이 간 그런 느낌. 그래서 두 번째 카드는요, 그래서 그냥 지금 어쨌든 반강제적, 힐링 타임, 뭔가 이렇게 감정적인 대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아까 저 처음 운전자 카드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좀 되돌아보고, 뭐 그러고 계신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계신 그런 느낌? 아니면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예, 그런 상황, 자진에서든 뭐 타의에 의해서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셨던 것 같고, 이 상대방분 생각에는 이 불거졌던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고 자숙을 한다거나 뭔가 이게 주변에서 그분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나 이 우리 주위 환경이 그분을 이렇게 살짝 감정적으로 거리감을 두는 그런 구간으로 좀 밀어냈다. 예,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카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카드는 이거 공작새가 확 이렇게 꼬리를 펼치고 있죠. 그리고 앞에 저 작은 소동물 둘이 뭔가 이렇게 권위 있는 자를 바라보듯 앞에서 이렇게 되게 신성한 마음가짐으로 서 있어요. 그쵸? 이게 심판을 받았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불거졌던 갈등, 네, 지금 이렇게 사달이 나게 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 상대방분이 공식적인 심판이나 어떤 평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어떤 평가를 받았던 거고, 그거를 이제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 뭐 아니면 그때는 잘 몰랐어.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에서 후폭풍 밀려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내가 내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거나 어떤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기준, 그쵸? 뭐 규칙, 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맞춰서 자기가, 어, 거기에 좀 뭔가 어긋남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그거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네, 그런 일에 어떻게 좀 얽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고 뭐 책임을 지고 이래야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과의 사이에서. 근데 그때는 이제 몰랐다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하다 어영부영 넘어갔다 아니 이제 와서 뒤늦게 깨달았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후폭풍이 슬슬 밀려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다음 카드를 볼게요. 다음은 데스 카드. 음, 그래. 그러면 이 사람 되게 이 일을 계기로 되게 충격적인 마무리를 지었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예,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뭐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 일로 인해서 뭐 직장에서 해고된다든지 아니면 자기 지위가 뭐 상실됐어. 뭐 그게 아니면 음, 그냥 여러분과의 그냥 단순한 관계에서 여러분이 커트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 단절을 불러오는 그런 일. 근데 이제 자기가 그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뭐 더 얘기를 하고 싶고 나는 그게 아닌데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어.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 옛날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옛날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전 상황과는 완전히 안녕, 결별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은, 새 출발을 하시겠어요. 그 과거의 굴레로부터 좀 이제 자유로움을 느끼셔서 이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 그 후폭풍은 이미 진작에 몰려오신 것 같아요. 네, 그 순간에 일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여러분과의 갈등 트러블 아니면 이제 그 갈등 트러블이 더 이제 커져서 뭔가 이렇게 우리 주변 상황에 까지 더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로 발전이 돼서 거기에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뭐 책임을 지서야 했다든지 변명을 했어야 했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일을 계기로 이제 후폭풍을 겪으셨어요. 그 순간.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다가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어. 아,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만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뒤늦게 후폭풍을 겪으셨고 그것은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가셔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간 그런 상황이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배운 게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생각보다 성숙한 단계로 진화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난 이제 모르겠어. 난 이제 미련 없이 훌훌 떠나리, 새 시작을 하리.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 출발을 앞두고는 있는데 뭐 제대로 이분이 뭐 교훈을 얻었나, 뭐 그때에 대해서 진짜 진정 반성을 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하다는 그런 느낌. 이게 좀 경솔한 프리덤이라고 할까? 예,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예, 좀 그런 느낌이에요. 미성숙한, 어, 뭐, 탈출?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분이 그 후폭풍을 겪었나라고 하면은, 그, 게 어쩔 수 없이 그랬어야 했어. 자기가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뭔가 자기 잘못이라는 게 딱 이렇게 또렷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이랬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깨달은 순간 그 뒤늦게 좀 후폭풍은 겪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 단계 넘어간 후에 좀 과거를 뒤로 하고 새 출발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은 보여요. 뭐 좋게 말하면 이제 훌훌 털고 난 다시 시작하겠어 이런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경솔하게 교훈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모르겠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든 뭔가 대가나 책임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인정 이런 걸로 인해서 이분이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 깨졌어. 그리고 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일에 대한 심판은 톡톡히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잠시 자중했겠죠. 잠시 이제 멈춰 있다가 나 자신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자아 성찰도 하다가 어쨌든 근데 이제 새 국면으로 넘어간 그런 흐름이다. 이분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조금
저 바보 카드가 저 마지막 토끼 있는 그림이 더 풀 바보 카드 써 있잖아요. 걔가 좀 쉽게 떠나는 이미지 그런 느낌이어서 충격을 되게 크게 받고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털어버리고 뭐 인생 한두 번쯤 넘어질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새롭게 시작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어느 정도는 예, 그럼 여러분 입장에선 성에 안 차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후폭풍이나 대가를 조금은 치루었습니다. 예, 그 좀 이제 어떤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그릇된 거였어. 그래서 어떤 공적인 또는 뭐 이렇게 도덕적인 기준 그런 앞에서 책임을 묻거나 인정을 했을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잠시 자중하였다가 자중하는 척했다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자중은 했어요. 그래서 자중을 하였다가 이제 '그래도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하고 새 출발을 한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인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 그 사람이 더 이제 당했으면 좋겠고 더 사색했으면 좋겠고 예 '더 이제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제 이분은 이미 본인이 할 만큼 충분히 했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마지막은 메시지 카드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트윈 플레잉 카드 이제 몇 장 뽑아보고 이 사람 진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관계가 진짜 이것이 맞는 것이냐,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어머, I've been fighting a battle I can't win. 나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터에 있었다. 네, 그런 느낌이었다. 난 이제까지 쭉 그랬었다라고 하네요. 이길 수가 없지. 이분이 좀 잘못했다라고 객관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심판을 받은 것 같고 인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카드는 Now is not the time. 지금은 시간이 아니다. 뭔가 여러분이 더 억울해서 막 더 따져 묻고 막 "안 돼." 막 "너는 더 당해야 돼." 막 이러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별을 했던 저 상대방분이 어떤 뭐 나쁜 의도로 여러분에게 해를 끼쳤건 뭐 이제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서로 둘 다 결백했는데 뭐 또 오해가 있었건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거는 일단락이 났고요. 후폭풍에 대한 것을 논하기에는 이제 쪼끔은 사라진 과거가 되었다. 이분은 이제 새로 시작을 하시는 그런 타이밍에 접어드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마음이 좀 아프지만 음 이 사람도 이렇게 다음 스테이지를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나의 앞길을 그냥 당당하게 미래만 바라보면서 걷는 게 나을 것 같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곰돌이 골라주신 분들, 그 사람 그때 이후로 후폭풍이 찾아왔을까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잘 몰라도 나중에 뒤늦게 생각해 보고 뭐 이불킥을 한다든지 흑역사 그래서 뒤늦게 이제 폭풍이 밀려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상대방도 그런 일이 있긴 있었을까. 예, 되게 매몰차 보였는데 뭐 냉정해 보였는데 로봇 같아 보였는데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리딩을 한번 주제를 들고 와 봤습니다. 그럼 우선 여러분이 처음 골라 주신 카드를 먼저 보면 죽음 데스를 골라 주셨어요. 어쨌든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인제 한 챕터가 마무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네요. 그러면 이 상대방분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 뭐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느끼셔서 이제 그것은 예전 과거의 이야기,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카드를 한 장 한 장 뽑아 보면서 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 텐 완즈. 힘들었어. 어쨌든 뭐가 되게 부담도 컸고 스트레스도 있었고 뭔가 자기가 떠안고 어깨를 짓누르는 게 좀 많았었다. 그런 느낌. 이 상대방분 그때 그 일 이후에 되게 그런 느낌 많이 느끼셨대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죄책감이나 그쵸? 뭔가 좀 본인이 어떻게 떠안게 된 책임감 뭐 이라든지 어떤 무거운 짐 같은 그거를 이제 져야 하는 그런 결과 같은 걸 말해 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카드를 또 볼게요. 다음 카드는 킹컵. 음.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좀 감정을 잘 관리하려고 유지하려고 했었고 안정된 것처럼 이제 보이려고 많이 애를 썼대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후폭풍은 무슨 완전 말끔하게 정리됐더만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였을 수 있는 가능성 있으시다.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 거지 진짜 마음속에 뭐 어떤 감정이 1도 없고 이랬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평정심을 좀 유지하려고 했고 여러분과 자기 이렇게 두 사이에서 한 사람이라도 좀 상황을 이렇게 제대로 맞닥뜨리고 바로 이렇게 온전하게 있어야지 그래도 더 우리 뭔가 이 관계가 수월할 것 같다라는 마음에 예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그게 좀 정없어 보였다. 예.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었을 수 있다. 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 얘기를 한번 볼게요. 다음 이야기 카드. 고양이가 저 칼자루에 꽂힌 2개 저울 가지고 예 지금 균형을 맞추고 있죠. 저스티스. 지금 공정성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심판. 그쵸? 그래서 뭐 옳고 그름 뭐 이런 거는 뭐 누가 정해. 그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저거는 좀 더 뭔가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어떤 기준이다. 그래서 뭐 사람들 100명이면 100명에게 물어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그렇지 이러지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어떤 뭐 도덕적인 결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이 조금 그런 식으로 네.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뭐 그런 도덕적인 어떤 그냥 상식적인 기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음 글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직면을 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맞닥뜨렸다? 그래서 이 다음 카드는요. 퀸컵이거든요. 공감적이야 우선. 네 그리고 좀 마음속으로 이렇게 통찰력 같은 게 깊고 되게 감정적이고 연민이 있고 자기가 되게 후폭풍이 왔고 타격을 받았어. 그래도 그걸 되게 이렇게 완화해 보려고 좀 많이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저 앞에는 우리 아까 킹컵 나왔잖아. 그쵸? 근데 얘는 조금 더 공감적인 느낌이 있는 예 거거든요. 컵이 있으면 왕과 퀸이 있고 퀸은 조금 감정적이고 컵은 아니 저기 왕은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인 이성적인 느낌인데 물론 둘이 결은 비슷해요. 근데 살짝 이제 느낌이 그런 쪽이 더 에너지가 조금 더 강하다. 근데 우선 킹이 퀸보다는 더 상위 카드고 그쵸? 그래서 킹컵의 이 모습을 많이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저 상대방 분이 그니까 감정적이기보다는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식의 반응을 많이 보일 것 같다는 예 이야기죠. 근데 그래도 이제 우선 컵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마음에 그런 막 있어요. 이분도 되게 힘들고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외롭고 쓸쓸하고 막 감정적인 참패 막 낭패감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겉으로 저 왕의 컵처럼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게 보이려고 많이 이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좌해 주고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는 인물이 있었을 수 있어요. 가족이라든지 뭐 친한 지인이나 친구라든지 이럴 때일수록 너라도 뭐 정신 차려야지라든지 야 뭐 그런 거 하나에 뭐 그렇게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마. 뭐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힘내. 막 이러면서 누가 그런 걸 해준 사람이 있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지팡이가 2개.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힘들었었어. 그거를 이제 어쨌든 넘어섰어. 이제 다음 단계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막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미래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려본다든지 뭐 여러분과 함께 아니면 이제 자기 혼자 가는 어떤 이제 미래를 그려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뭐랄까요? 계획이라고 하면 좀 너무 없어 보이지 않나? 좀 전략적?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구상을 잘 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어떻게 좀
전략적인 계획적인 결정을 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이 감정적인 것보다 지금 이성적인 그런 게 앞서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렇게 막 힘든 상황이잖아요. 뭔가 짐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일을 내다봤을 때 똑같은 그 힘듦을 또 겪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는 이런저런면은 좀 요렇게 해야겠다라고 이게 전략적이라고 하면 좀 그래 좀 너무 영악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유비무환 같이 이렇게 대비를 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이렇게 이 대비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후폭풍이 있었나요?라고 하면은 있었죠. 거기다가 그 뒤늦게 막 그게 어깨에 짐같이 막 부담감으로 엄청 이렇게 지금 다가왔잖아요. 근데 그냥 겉으로 포커페이스인 것처럼 아무 그런 것도 없는 듯 떠난 것처럼 보일 뿐. 근데 이제 그것은 마음속에 뭐가 없어서 로봇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성숙하게 요 단계를 헤쳐나가 보려고 하는 마음에 이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뒷면에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지해주고 힘을 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가족, 친구, 뭐 많겠죠. 이제 누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해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의 짐도 벗고 누군가의 이렇게 지지함으로 이 사람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서 계십니다. 그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방향이든 뭐 이 지금 바뀐 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하든 뭐 어쨌든 이제 이 차후의 경로를 계획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있다. 음. 그러면 이분도 인제 마지막 우리 메시지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카드를 한 장 뽑아 보고 우리의 이 리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카드는 어 I want you. 이분이 지금 저 토끼가 촛대 두 개 사이에서 막 되게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근데 그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하는 방향 중에 여러분을 원하는 마음도 분명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카드는 음, 그래. Our paths will always reunite. 우리가 이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언젠가는 다시 이제 뭐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또 있잖아요. 재결합. 하게 될 거라고. 항상 이제 그럴 거라고 우리 관계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미련이 있으시나? 아직? 그때 일을 이렇게 자기 감정을 제대로 직면해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좀 안 그런 척 포커페이스로 이렇게 태연하게 넘어갔잖아요. 그 부분에서 뭐 이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미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와주면 저는 재결합 좋아요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싫은데요. 막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이 상대방분 마음속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후폭풍 왔었어요. 왔었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 어떤 뭐 자기 생각이 바뀌거나 뭔가 크게 뭐 변화된 그런 계기는 없지만 원래 처음부터 저런 마음이었고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후폭풍이기 때문에 좀 제 생각엔 그걸 표현하지 못한 아쉬움 그런 느낌이 좀 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곰돌이 골라주신 분들 상대방분 요런 후폭풍을 겪었고 요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곰돌이 분들도 제 이야기에서 좀 여러 가지 팁을 취하셔서 얻을 건 얻고 버릴 건 버리셔서 잘 행복을 구축하는 그런 미래를 그려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곰돌이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팬더 골라주신 분들, 그 사람에게도 후폭풍이 왔었을까?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뭐 사건이나 갈등, 내 오해로 인해서 우리 사이에, 하고서는 큰 충돌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어떤 단절, 그 후에 그 당시 그 사람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는데, 과연 뭐 후폭풍 오기나 했을까? 궁금한 뭐 그런 상황들 가끔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골라주신 처음 이미지부터 한번 보면, 식스 펜타클. 어떤 주고받기의 균형에 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쪽이 너무 많이 주거나 한쪽이 너무 많이 뭐 받았거나 그쵸? 거기서 불거졌던 어떤 오해나 뭐 갈등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방분이 만약에 받는 입장이셨다. 뭐 그쵸? 그러면 자기의 그 뭐 잘못이나 뭐 이런 거를 잘 깨닫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주는 입장이셨다, 상대방분이. 라고 한다면 뭔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내가 그때 조금 속 시원하게 잘 뭐 마무리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후폭풍에 관해서라면 우선 이 한 장만으로는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 상대방분이. 그럼 어쨌든 리딩을 자세하게 한 장씩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요. 깃털이 7개. 우리 지금 이 백조가 물 위에 수면 위에 떠 있고 깃털 7개가 물 아래로 가라앉고 있어요. 안 보이겠죠. 깃털이 뭐 여러 가지 알록달록 막 아름다운 깃털, 큰 깃털, 작은 깃털 많이 있을 텐데 가라앉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뭐 이렇게 눈가림, 속임수, 무슨 비밀, 숨김 뭐 이런 거에 관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상대방이 은밀하게 뭔가를 행했다든가 뭐 꿍꿍이라고 하죠. 숨겨진 행동 뭐 이런 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게 좀 되게 클리어하지 않은 그러니까 투명하진 않은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우리가 흑, 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야. 그 사이에 무슨 이렇게 애매한 회색 영역 있죠.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완전히 나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뭐 되게 나이스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 자, 두 번째 카드는요. 펜타클이 2개. 그러니까 이제 케이크 2개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맛있는 디저트 막 요런 게 이제 2개. 2개예요. 그래서 보시면 양쪽에 손도 똑같이 2개, 접시도 뭐 모양은 다르지만 비슷한 균등한 크기의 접시 뭐 빛깔도 비슷하고 케이크도 네 심지어 이 종류만 다르지 크기나 뭐 이런 게 좀 비슷해요. 그쵸? 그러니까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 어머 앞에 거랑 똑같아. 어떤 이제 너무 많은 일을 이 왔다 갔다 2개 중에 하나를 막 간보고 이러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던 거죠. 그 안정성이 무너졌다. 이 처음에 깃털 7개가 이제 물 아래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은밀하게 네 그런 행동이나 뭔가 어떤 작당 이런 게 시작된 후에 그거를 제어를 잘 해야 되잖아요. 이 컨트롤을 본인을.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라는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이 자기 컨트롤이 안 됐어. 그래서 통제 불능 상태. 그리고 뭔가 글쎄요. 뭐 심하게는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경계까지 이렇게 훅 선을 넘어버린 네 그런 종말이 있었다. 네. 우리가 뭐 가볍게부터 치면은 그냥 간단하게 작은 속임수 이런 거를 시작해서 이제 그게 내가 저질러 놓은 뭐 이런 거를 이제 수습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그런 거고 이제 크게까지 하면 진짜 그쵸? 뭐 양다리 아니면 뭐 넘봐서는 안 될 상대와의 애정, 행각 그쵸? 뭐 그런 거 있고 되게 도덕적인 그런 것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것까지 이렇게 선을 넘어버려서 그게 우리 관계가 이렇게 있었던 게 유지되는 게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 자, 그래서 다음 카드를 보면요. 야, 후폭풍. 아, 글쎄, 아닌 것 같아, 이 상대방 분들. 이, 이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앞에 지금 되게 지금 인생이 막 지지고 볶고 들들 볶이고 있잖아요. 자기 잘못으로 인했건 뭐가 어쨌건. 근데 이 와중에도 지금 새로운 감정, 뭐 시작, 뭐 신선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이렇게 소록소록 돋아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과의 사이에서 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아니고 이제 제3자와의 사이에서 뭔가가 또 새록새록 돋아나는 것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이제 거기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말면서 옹냥옹냥 공감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다른 뭔가 새로운 감정이 뭐 싹트기 시작했다 그런 기회가 생긴다. 뭐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그냥 받아주셔서 어떤 용서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새로운 움틀거림이
잘못되었다. 뭐 그런 느낌. 음.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상대방은 좀 대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음. 여러분이 항상 아까 균형 잡기 키워드가 있었으니까 항상 받아주고 져주고 이런 입장이셨던지 아니면 저 상대방분이 너무 그냥 제멋대로여서 뭐 이런저런 거 생각 안 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그럼 우선 뭐 지르고 봐. 그냥 뭐 몸이 먼저 움직이고 봐. 뭐 예, 내 행동이 막 먼저 이렇게 나서고 봐. 좀 이런 타입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카드를 한번 볼게요. 이야. 그러면 되게 느려요. 하지만 뭔가 꾸준하게 진행은 될 거예요. 뭐가 이 사람이 이 저질렀던 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직면했었던 그런 하게 되었던 그 사건, 그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서서히 자기가 어떤 부분이 이제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까지 책임을 내가 져야 하고 그런 거에 좀 이제 직면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지 혹은 해결을 다 나갔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아까 제가 대책이 없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느낌이 이렇게 막 빠릿빠릿하고 막 각을 재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거야. 그냥 내 감정, 내 생각대로 그냥 몸이 먼저 나가고 먼저 이렇게 하고 보게 되는 그런 타입?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일이 발생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할 때는 몰랐겠지. 왜? 이제 먼저 막 이게 행동으로 앞서 나가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되고 나서 어 이렇게 뒤늦게 조금 뭘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 또 그것도 시게 막 타격을 입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이제 느리게 천천히 이걸 이제 뭐 잘못된 걸 수정을 하거나 천천히 인제 뭔가를 이제 신중하게 뭘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해 본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패턴의 분이시다. 네. 그렇게 해 왔었다. 아니면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뭐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펜타클 10개가 나왔네요. 아, 맛있는 과자가 10개. 10개면 여러분 되게 완성의 의미죠. 그리고 펜타클이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내 손에 쥐어진 어떤 성취물, 성과물, 뭐 재물, 뭐 평소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의 애정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계의 안정성, 예, 이런 게 이제 10개,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상대방 분이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잘못한 것도 본인이 알아. 그리고 뭐, 이게 뭐, 그렇게 해서 반성도 안 하는 것도 그냥 반성도 해. 그리고 그거를 나 몰라라도 나뒹굴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느리지만 천천히 뭔가를 또 수정하고 또 고쳐나가려고 하는 것 같기는 또 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점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포지션으로 올라선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더라도 이 사람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그런 대로 거기 그렇게 굳어지게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그냥 인식을 그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아,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지금, 혹시, 뭐, 저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왜 부부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혼 조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연히 본 건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퍼뜩 생각이 나서 어떤 부부가 계신데 여자분이 돈을 되게 대책 없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빚이 계속 있어.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안 되겠으니까 카드도 정지하고 뭐 다 이렇게 해서 그 돈 나오는 구멍을 막았는데 나중에 핸드폰 소액 결제로까지 막 이렇게 해서 그게 빚이 또 막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이 그 상담가 같은 사람이랑 상담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인을 막 징그러워하고 끔찍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뭘 해도 귀여워 보이는 거야.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저도 이게 문제점인 걸 알지만 자꾸 이렇게 패턴이 되풀이되는 것 같네요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이거 읽는 분이 조금 그 대책 없는 그 아내분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여러분
분이 이제 그 상대방 그 남편분 같은 느낌이 들어. 이제 역으로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읽어볼 땐 여러분을 중심으로 읽어보니까요. 그런 관계분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거기 막 남편분이 막 그렇다고 그 여자분을 막 쥐잡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분이 막 뻔뻔하게 막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런 것도 아니야. 자기가 막 그 빚을 몰래 지게 된 거를 막 들켜가지고 되게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막 가짜로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거짓 눈물, 악어의 눈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미안해. 근데 자기가 그 컨트롤 할 수 없는 그거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그거 어떻게든 이렇게 고쳐보려고 또 자기도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애기같이 안 되는 거지, 잘.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카드가. 제가 너무 말이 길었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분도 상대방분이 어떤 은밀하게 뭔가 이렇게 숨기는 일이 처음에 있어서 그걸로 우리 사건이 이렇게 좀 발단이 됐다. 근데 좀 웃기는 거는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뭐 용서하는 마음이 또 새록새록 돋아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분이 이제 다른 제3자에게 그런 새로운 감정이 생겨서 이제 그쪽으로 다시 뭐 방향을 틀어서 이제 새 관계가 꽃을 피우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뭔가 은밀하게 잘못한 것이 한번 들키기는 했는데요. 대책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이 그거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느낌이야, 감정적으로. 그냥 저분이 이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포지션을 이렇게 딱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희한한 느낌의 리딩이었습니다. 뭐 케이스는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아까 그 돈이 대책 없이 있었던 그 부인 예로 들었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그냥 양다리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애정 사이에. 뭐 인간 사이에 뭐 너무 케이스가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런 케이스 중에 내 거는 막 이렇게 하면서 넣어보시면, 이제 이런 맥락이 흐름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케이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후폭풍이라는 게 있었나요?라고 하면, 아니요. 후폭풍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이분은 그냥 매사에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매사에 매사를 그냥 진지하게 뭐를 임해요. 그냥 뭐를 꾸미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머리를 막 굴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몸이 먼저 앞서 나간다고 할까? 근데 자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거기서 뭐라고 확 미워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 본인의 잘못을 알고 고치려고 이제 하긴 하는데 그게 한다고 말은 하고 한다고 이렇게 액션으로도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별 성과는 없는 느낌. 음, 뭐 그렇다? 되게 심각하게 이 후폭풍을 받고 막 이러지는 않은 분인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뭐라고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우린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메시지 카드를 뽑아보고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메시지 카드로 이제 이분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re you thinking about me? 너도 나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니? 생각하고 있니? 뭐 어떤 의미의 생각일까요? 지금 뭐 후폭풍이 왔나? 막 너는 그렇게 양심의 가책 콕콕 눌려서 생각을 하고 있나? 우리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어떤 의미로 되게 해맑게 되물어보는 건지. 자, 두 번째 카드는요. 아, I can't not right now. 나 못하겠어. 지금 당장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야. 못할 것 같아. 그래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살짝 되게 해맑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말 수도 없어. 만약에 미안해는 해. 그쵸?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흑이면 흑, 백이면 백. 그쵸? 완전 나쁘면 나빠, 완전 좋으면 좋아. 그게 아니라 뭔가 그 중간에 회색 지대에 걸쳐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쓱 잘 넘어갈 수가 있을 수 있잖아. 그 애매한 지대에 있으니까. 저 굉장히 흥미로운 리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팬더분들, 그 사람의 후폭풍이 왔나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번째 고양이 골라주신 분들, 그 사람에게 후폭풍이 왔을까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슨 우리 사이의 갈등, 오해, 아니면 뭔가 단절, 있고 난 후에, 그 사람 그때 겉으로는 완전 철면피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던데,
후폭풍이라도 찾아왔을려나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골라주신 저 이미지부터 보면 더 월드. 월드면 완성의 의미인데 이게 뭐 이별이 그냥 완벽하게 깔끔하게 완성, 종결이 난다. 아니면 뭐 우리가 다시 만나는 이게 월드니까 이 지구는 둥글잖아요. 한 점에서 시작해서 원래 시작했던 끝점으로 와야지 다시 이게 동그라미가 마무리가 되니까요. 그러면 후폭풍 있었을 거야. 예. 이게 없을 수가 없죠. 동그라미 만들려면은 동그랗게 시작해서 다시 끝으로 와야 할 테니까. 글쎄요. 그럼 우리 이제 더 자세하게 카드를 한 장 한 장 더 뽑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깃털이 지금 막 흩날리고 있잖아요. 천사에게서 떨어져서. 근데 뭐 어떤 천사는 이제 뒤돌아서 있고 어떤 천사는 이제 앞을 보고 막 날아가려고도 하고 있고 그들 주위를 막 이렇게 깃털이 동실동실 떠다니면서 네, 이 여러분들 사이에 어떤 텐션감, 긴장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누군가가 불화를 일으켰어요. 아니면 뭐 본인에게 더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금 이기적이라는 느낌이 들게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관계의 어떤 흔들림을 예고할 수 있는 음, 되게 좀, 그쵸? 그런 못돼 먹은 행동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서 우리가 좀 이런 문제가 났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컵이 6개. 알록달록한 컵들이 너무 예쁘죠. 이거는 이제 과거의 어떤 순수했던 것, 뭐 추억, 향수라고 하나?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 깃털 사이에서 우리의 텐션감이 막 고조되고 이랬을 때였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처음 만났던 그때 예전에 순수했던 그때 같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배신감이나 그쵸? 나의 상처가 저 이렇게 아파지는 경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전엔 되게 순수하고 신뢰감을 안겨주는 그런 사이였는데 왜 저렇게 못되게 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 자, 그럼 이 다음 카드는요. 연인 카드예요. 사랑 싸움이었구만. 그래서 뭔가 연인 카드가 연애 관계에서 이렇게 나오면 뭐 항상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린 지금 갈등 상황에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도 있거든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유대감을 강조하는 그런 카드잖아요. 어떤 쪽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유대감을 돈독하게 하느냐, 그대로 깨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에 대한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행동이 잘못됐어? 아니면 우리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어? 그러면 좀 의미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팁을 주는 거예요, 저 카드가. 이 관계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끊어야 될지, 뭔가 강한 이 감정의 이 연결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중요성을 좀 팁을 주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 다음은요. 케이크 8개. 노력 열심히 해야 해. 지금 앞에서 저 파티실 분이 케이크 만들고 계시죠. 뒤에 근데 아무것도 안 꾸며진 케이크 지금 줄 서 있잖아요. 저거 하려면 되게 열심하게 노력해야 되고 되게 막 근면성실해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사이에 갈등이 했잖아요. 이 결과를 이제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지금도 아마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는 다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에 불편함을 느꼈고, 저 상대방 분이 요거를 이제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본인도 좀 한층 성숙해진 그런 느낌이 있고, 거기서 이제 잘못했던 점에서 무언가가 배운 점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이제 생각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면은 컵이 5개. 근데 이제 3개는 다 먹고 쌓아놨고요. 2개는 아직 차가 채워져 있죠. 예, 우리가 아직 비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후회를 하고 슬픔을 느끼고 다람쥐가 그 빈 컵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 남아있는 차가 채워진 2컵에 집중을 해라.
뭔가 좀 본인이 더 의미 있는 거, 감정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것을 잃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닌데 뒤에 아직 그래도 우리에게 가능성은 남아있다. 자, 그래서 이 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후폭풍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네, 있었고 뭔가 그걸로 인해서 상실감, 후회, 아쉬움 이런 거를 전부 재확인했어. 이 사람은, 상대방 분은.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했던 어떤 것에 여러분이 했던 어떤 것에 이 불화가 초래됐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뭔가 한 단계 아픔을 딛고 일어나면서 성숙해진 그런 점도 있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 예전에는 되게 좋았던 사이였거든. 굉장히 순수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이제 변색되고 퇴색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 차가 지금 컵이 5개인데 지나간 세 개짜리에 집중을 하고 뒤에 있는 2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지금 후폭풍에 지금 시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음. 그래서 그때처럼 예전처럼 우리의 안정성, 우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되게 부지런히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사이입니다. 화해할지, 뭐 헤어질지, 뭐 이렇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 상황. 음, 되게 지금 중요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아니면 상대방분이 두 분 중에 한 분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좀 말을 예쁘게 하지 않았거나 행동을 좀 밉살스럽게 했던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되게 순수하고 되게 돈독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정말 다른 어떤 케이스보다 더 세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되게 심하게 후폭풍을 알았다. 지금 이제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지가 굉장히 있고요. 아니면 이제 끊어내고 우리 사이를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 또한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갈등하고 있어요. 네, 어떤 거가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맞는 선택이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분이 우선 제가 아까 다시 개선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을 한 게 컵이 5개 중에 3개 쪽에 다 먹어서 비워져 있잖아요. 예. 근데 그쪽에 지금 다람쥐가 올라가 있잖아요. 2개는 아직 손도 안 댄 새 건데 2개인데 이쪽으로는 아직 관심도 없잖아. 어쩌면 지금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나? 이제 그래서 아마 예전 지나간 나의 감정 쪽이 더 에너지가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개선하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3 이게 3대 2인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잘라버리겠어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그분과 여러분이 우리 유대 관계를 새롭게 뜯어 고쳐서 다시 나아갈 것이냐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의 갈등이 이렇게 된 걸로 결과를 내고 정리를 할 것이냐?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후폭풍은 지금 시계 앓고 계시는 상황. 그러면 우리 마지막 메시지 카드를 해서 뽑아서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카드부터 한번 볼까요? Do you miss me the way I miss you? 너 나를 보고 싶니? 너 내가 보고 싶니? 나를 그리워하니? 그래서 내가 너 보고 싶은 것처럼 너도 똑같이 그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폭풍 시기 앓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카드를 볼까요? 두 번째 카드는 I think about you all the time. 너에 대한 생각 항상 하고 있다. 지금 한참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타로는 지금 이 보여지는 상태의 기운을 읽는 거다. 지금 이제 가장 큰 에너지가 읽혀지는 거라서 이게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시더라도 다음에 이제 다른 카드가 있을 때 그때는 내 기운이 또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마음으로 본다면 또 비슷한 결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로를 뭐 너무 자주 보지 말라는 이유도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의 에너지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카드가 달라요. 이렇게 고르는 기운도 다르고 그래서 그때마다 뽑히는 그 결과물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늘 것이 마음에 안 드셨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한 번 더 뽑아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이 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기로에 서 계시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분들도 지금 그 사람 후폭풍을 앓고 있나요? 여기까지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